네.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볼까요?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야, 이게 11일 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59원 10전 하락한 1318원 40전의 거래를 마감한 거죠. 훈훈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1월 6일 날 이게 이제 막 이제 금융위기 막 확전되다가 그날 네. 무슨 조치가 아마 이때 통화 수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64원 80전이 급등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등한 이후로 14년 만에 하루 변동폭으로 가장 큰 변동폭. 아니 그때야 뭐 큰 조치가 있었다가 치고 네. 지금 뭐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7.7이 있었지. 네? 7.7. CPI 7땡. 그거 그것도 큰 거였다는 거죠. 700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달 말 종가 지난달 말 종가가 1,424원 30전이었거든요. 8거래일 만에 105원 90전이 강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8% 그죠? 이달 중에 원화 가치가 8%가 절상이 된 건데 같은 기간에 달러 인덱스는 2.8%가 하락을 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건 달러 약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 절상률이 달러 가치의 하락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률보다 이것도 묘하게 2.8배가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기간 중에 가장 돋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유로, 일본의 옌, 영국의 파운드, 카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가장 온건하게 반영하는 건데 그동안에 너무 올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빠질 때도 사실 원화 가치의 상승률보다는 훨씬 늦게 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통화, 개별 통화들의 절상률을 한번 보면 엔화의 절상률이 4.4%고 스위스 프랑이 3.4, 호주 달러가 3.3, 유로화와 위안화가 2.8, 캐나다 달러가 2.3, 인도 루피가 2.0, 영국이 역시 제일 저조하네요. 파운드가 1.0, 그죠? 그래서 엔화 대비해도 원화의 강세가 훨씬 더 강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만밖에 안 남았으니까 원화의 절하율이 9.8%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는데 9.8%인데 달러 인덱스 상승률이 12.7%니까 이제 연간으로도 원화가 훨씬 더 달러 인덱스보다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어력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엔화 절하율은 18.7%고 연간으로 파운드 13.5, 위안 10.5, 유로 10.1, 그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좋은 데들이 이제 캐나다 달러가 5.1이고 스위스 프랑 5.3, 인도 루피 7.9, 호주 달러 8.7 여기가 우리보다 좀 좋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원화 매수세가 몰리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꼽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죠. 주식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5조 3천억 원 샀다는 거예요. 순매수 규모가. 네. 그러면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를 바꿔서 사야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순유입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보면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은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했고 80억 달러 상당의 조선사 선물한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하면서 선물한 매도 조치 등 이런 것들이 달러 공급을 늘렸다 이렇게 근데 뭐 이건 보다도 사실 이거는 사실 뭐 외국인 매수세가 10월 달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월 CPI 때문에 그런 겁니다. 7.7. 근데 그 기간 중에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원하는 그 기간 중에 ABCP 문제라든지 혹은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 불거져 나왔던 한국생명의 뭐 외화 표시 후순위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훨씬 더 좀 안 좋게 보여진 거죠. 네. 그죠. 사실은 조금 분리해서 봤어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원화 약세 국면에서 또 달러 강세 국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시동이 좀 늦게 걸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이게 안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추경호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주요국의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금리 인상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 어떤 폭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이건 뭐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돌아보고 싶어서 이 뉴스를 선택을 했는데 외환에 대해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규모로 10위 안에 들어가죠. 경제 규모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 작은 경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적 규모 있는 대외 교역이라든지 또 외환 보유액도 뭐 4천억 달러 이상 되니까 이것도 규모가 있는 건데 이런 나라들 국민들 중에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환 시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그것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출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997년도, 98년도, 99년도 사이에선 IMF 외환 위기라는 게 워낙 큰 트라우마를 주기 때문에 경험 안 한 분들은 아버님한테 들어서 알고 경험한 분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규모 있는 경제국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외환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고 트라우마도 굉장하다.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좀 첨언을 하나 네. 하자면은 제가 정부 출입할 때 관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때 외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의 다 맞을 거래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상당한 비중이 외환을 신경 쓰고 있다. 우선순위가 외환이고 그 다음에 금리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고 주식은 저 맨 뒤에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아까도 제가 이제 뭐 각국의 절하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위로 보면 한 중간쯤 하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급반등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무리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게스트의 입을 통해서지만 뭐 김한진 박사도 김영익 박사님도 또 이종우 센터장도 뭐 이건 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만 나쁜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달러 인덱스가 약해질 무렵에 아마도 우리가 반등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 어제 그제도 제가 뭐 제 친구들한테 통화를 이렇게 반등하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그렇게 환전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저도 연락 많이 와요. 일관되이 제가 뭐라 해도 그걸 어떻게 알겠냐. 개별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내가 의견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잘 안 하지만 근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채권금리 주식의 어떤 개별 주식이나 인덱스의 향배 이런 것들 부동산의 향배 이런 것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게 환율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미국과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포함한 이게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투기적 매수세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투기적 매수세란 뭐냐면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달러의 실소유자, 실수요자 내가 결제하려면 달러 필요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그 진짜 수요자고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금융 플레이로서 내가 이걸 환 투자를 통해서 먹고 싶다. 이런 걸 투기적 매수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쓸 데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거래하거든요. 이 투기적 매수 매도의 이 세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가격 변동을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제 이렇게 환율이 급속도로 안정감을 갖는 물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뭐 급속도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이제 이 우리 경제가 그래도 규모 있는 경제 97년도 98년도의 경제 수준과는 규모 자체 퀄리티 자체도 많이 틀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에 어떤 그 갭이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이죠. 하워드 막스 옥트리 캐피탈 회장의 인터뷰를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뭐 차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뭐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 원래 투자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건데 우리는 항상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파는 어떤 그 심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인데 워낙 거장이라서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 본성의 어떤 터널 가운데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도 그렇지만 환율이란 측면에서도 우리가 극도의 공포감을 가졌던 9월, 10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11월에 이제 뭐 외국인 매수세와 또 미국의 CPI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마는 지금이 과연 우리 원화 환율이 과연 우리 심리에는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이 있어 하시잖아요.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워드 막스의 저 인터뷰는 한번 여러분 시간을 꼭 내서 벌써 한 12만 명 정도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셨는데 한 번쯤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분의 네. 운용 자산이 한 250조 된다는 거잖아요. 저분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옥트리 캐피탈을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엑시스를 좀 하셨어요. 캐나다 부동산 자산운용사에 일부 파셔서 현업에서 지금 운용을 직접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근데 막 그렇게 큰 돈 움직일 때 막 우리는 1% 빠지는 거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근데 200조 굴리는 분이 1% 빠지면 한 하루에 2조 날아가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얼마나 진짜 무섭기도 하고 막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할까 싶어가지고 저분 얘기를 실제로 그 돈을 내가 굴리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 몇몇 분들이 저희 썸네일 사진 나간 거 보고 야 합성 퀄리티 죽인다. 진짜 우리 인터뷰 한 거예요. 어디서 영상이랑 우리 합친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뷰 했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이. 저기 예.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대선 후보도 거기 나오고 또 네. 최태원 회장도 나오고 그 스튜디오 원희룡 장관도 예, 나오고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예요. 네. 자, 하여튼 하워드 막스의 영상 한 어제 저녁인가 올라갔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안 보신 분들 챙겨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 리차드 막스 누굽니까? 리차드 막스. 가수잖아. 예, Now and Forever. 네. 예. 그러다 리차드 기어 섭외하라 그러겠네요. 자, 우리 권 팀장님. 네. 자, 그럼 오늘 아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